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메타페스트 6월 30일 메타페스트 줌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6월 그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어쩌면 이 시점이 오늘 엘뱅크에 오늘 내일 모레 해서 상장이 완료되는데, 엘뱅크가 상장이 되고 곧 경기장도 오픈이 되면 7월부터는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이제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가 어찌 보면은 그동안의 우리의 어떤 준비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밤에 6월의 마지막 밤, 어, 여러분들이 만약 그룹이 있다면 뭐 회식 같은 거를 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자, 오늘은 어저께에 이어서 어, 예, 어저께는 뭐 메타버스라든가 뭐 NFT 이런 설명 드렸는데, 오늘은 일단 우리 회사와 우리 사업에 대한 말을 위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뭔가 마음을 다지는, 뭔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7월 달부터 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밤에는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그룹이든 뭔가 출정식 같은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럼 자료에 근거해서 가보겠습니다. 메타 F 토큰이 이제 상장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일정은 지금 엘베크 공지 나온 거 보면 오늘 2시에 그 코인이 입금이 되고 입금이 가능하고, 내일 2시부터 거래가 가능하고, 2일 날 7월 2일부터는 이제 출금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금까지 가능하면 완전히 상장이 된 거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상장이 되면은 지금 우리 본사도 여기에 맞춰서 아마 뭐 전산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바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계속 업데이트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기능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지금 업데이트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고, 아마 7월 1일, 2일 요때쯤이면 뭐 거의 다 완성이 돼서 7월 달부터는 이게 거래가 그 코인이 입출금 같은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앞에 거는 생략을 이제 하고 갈게요. 메타버스 시대가 왔죠. NFT, 블록체인, 웹3 시대. 우리는 참여자 수익 창출이라는 대명제를 갖고, NFT는 커뮤니티의 위력, 부의 상징, 뭐 이런 걸 새겨봤습니다. 그리고 게임은 이제 블록체인 게임이 대세가 된 그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죠. 그동안에 NFT 게임에서 한국은 좀 소외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VNC 회사가 뜸으로써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회를 어떻게 우리 거로 만들고, 어떻게 우리가 부를 창출해내고 성공의 길로 갈 것이냐. 일단은 우리 플랜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가 어떻고 또 플랜이 어떻게 하는 부분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식을 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오늘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VNC 회사죠. VNC, 베트남 최고의 블록체인 컨설팅 회사라고 합니다. 하노이에 위치해 있고 직원은 120명이고, 늘 얘기했지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메가드림즈라는 게임 회사를 약 1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VCC 거래소를 또 최근에 운영을 했고 베트남 최고의 거래소가 되기도 했는데 현재는 국가위에서 중단됐지만 VCC 거래소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뭐 최고다라고 해도 될 만큼 그런 수준이 됐을 것이고 코인에 대해서는 또 최고의 전문가가 돼 있습니다. 프로의 세계에 이제 지금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게임 전문가, 그리고 그다음에 코인 전문가, 그분이 구상한 앞으로 세계를 제패할 아이템 무엇인가 구상하는 과정 중에서 경마가 떠오른 거죠. 그래서 메타페스트라는 재단을 만들면서 이 전체 시스템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그룹이 반드시 필요하죠. 마주 그룹이 필요하고 유저 그룹이 필요하다. 자, 이 마주 그룹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지금 마주 그룹에 속했죠. 이 게임은 일반적인 게임은 회사가 있고 거기에 게임 유저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경마는 회사가 있고 마주 그룹이 있고 유저가 있다. 마주 그룹은 원래는 회사에 속해 있었어요. 다른 오프라인에서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마주 그룹은 일종의 이 경기의 운영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주들은 운영의 객체가 아니라 운영의 주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이 메타페스트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투자자 이런 개념이 아니다. 게임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보상이 엄청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봅시다. 회사가 준비한 것은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NFT 경주마를 준비했죠. NFT 경주마인데 이게 굉장히 좀 정밀하게 돼 있어서 누가 흉내내기 쉽지 않겠더라고요. 네, 메타 F 코인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트론 기반의 메타 F 코인인데 게임에서는 트론 기반이 최고로 좀 활용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레나 경기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준비를 통해서 플레이트 온 게임하면서 돈 번다 이런 거죠. 대원칙 있죠. 쉽고 재미있고 돈 버는 게임이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경마는 그러기에 아주 최적의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P2E 중에서 우리는 러닝 투원 R2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나를 더 덧붙였죠. 그리고 회사는 곧 NFT 이 경기장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온전하게 돌아가면 다음 단계는 NFT 거래소를 설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VCC 거래소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NFT 거래소 설립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NFT 스포츠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현재 경마 시장보다도 오히려 약간 10배로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일어날 일이 만만치 않게 있다. 어쨌든 자 이렇게 경마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목표로 하는 게 무엇이냐. 일단 현재는 현재는 말이 한 2만 마리 정도 구입되고 교배됐다고 하는데 경주마가 약 10,000마리, 8,000마리에서 12,000마리 정도 되면은 한 개의 경마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주마가 계속 확보되는 것과 더불어서 경기장도 계속 확장돼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주마가 계속 교배를 거듭해서 100만 마리가 된다면 경기장도 한 100개가 만들어지겠죠. 이것을 목표로 하고 1차적으로 목표로 하고 가한다. 근데 100만 마리가 다 완성됐다고 해서 끝이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계속 경주마가 많아지면은 또 경기장을 계속 더 만들어가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 시장은 약 한 360조 시장이라고 하죠. 그 시장의 수요는 아직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자, 이를 통해서 1000만 회원을 달성을 목표로 하는데 1000만 회원이 된다고 하면 거대한 메타버스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2년 후 정도 지금 로드맵에 나와 있는데 메타버스까지 얹어진다면 엄청 큰 프로그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무엇이냐? 메타버스 기반의 블록체인 NFT 게임에서 세계 재패를 해보겠다 하고 꿈꾸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어왔던 NFT 게임들이 있지만 그 아이템들은 어쩌면 유행을 타는 아이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마라는 것은 유행 타는 아이템이 아니고 한 번 시작하면 끝도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 유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수용하면 이 NFT 게임계에서는 세계 재패가 가능하다. 자, 그런데 세계 재패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만 잘하면 된다? 아니죠. 뭐가 필요하다? 커뮤니티의 단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회사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기술적인 것을 거의 완성을 다 했고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커뮤니티들은 준비가 됐는가? 예, 그동안에 약간 준비 교육을 통해서 한 2달 정도 됐네. 한 달 이상 됐는데 계속 교육을 받아왔고 현재 오늘 이미 현재 500명의 인원이 이 준교육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커뮤니티라면 천군만마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단합을 한다면 세계 재패 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회사는 이렇게 지금 경기장 오픈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불과 전체 계획의 한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계획은 약 10년 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경기장이 오픈되고 경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릴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경마의 새 역사를 쓰다. 새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마의 기존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 역사를 다시 쓴다라는 거죠. 우리 어디가? 메타페스트가. 자, 경마의 역사는 약 2700년 됐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세계 패권을 가진 나라들은 다 경마를 해왔다. 기원전 7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이 경마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패권이 로마로 넘어가자 로마에서는 전차 경주가 대유행을 했죠. 또 패권이 대영 제국으로 가자 거기서는 왕의 스포츠라고 하면서 경마가 대유행을 했습니다.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가자 미국에서도 경마가 대유행을 하면서 최고의 스포츠 게임이 되었죠. 자, 경마는 왜 그러냐? 경마는 인간이 빨리 달리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누가 더 빨리 달리냐? 그거를 누가 더 빨리 달리는 거를 시합을 하는 것. 그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스포츠라고 한다. 그죠? 스포츠죠. 그래서 말이 빨리 달리는 거, 누가 빨리 달리냐, 이게 스포츠예요. 그것을 인간은 보면서 즐기면서 경마를 즐겨왔던 거죠. 그런데 즐기는 것을 더 짜릿하게 하기 위해서 내기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마가 스포츠이기도 하고 또 즐기는 게임이기도 하고 그런데 약간의 사행성도 있다. 아니, 사행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것이 논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떤 논란이 정립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마가 지금 대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류 역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경마는 계속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경마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메타버스 NFT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경마의 역사를 바꾸고 있는 과정이다. 누가? 메타페스트가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존 경마 게임은 오프라인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 경마 게임이 온라인 게임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 팬데믹 시대가 와가지고 온라인 게임으로 막 바뀌어가는데 온라인 경마는 내재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다. 왜냐 그것은 말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달리는 그런 게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작도 가능하고 또 뭐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 그야말로 그냥 스포츠 개념보다는 그냥 그 어떤 그 속성 자체가 실제 말이 누가 빨리 달리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에서 1, 2, 3등 해가지고 내기 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행성이 강하다 해서 불법적 요소, 불법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 경마에서 온라인 게임을 가는데 온라인 게임은 그런 불법적인 요인이나 대제적으로 불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스포츠라고 하기는 좀 부족하다. 자, 그런데 여기에 NFT 게임으로 발전한 메타버스가 등장하면서 진정한 스포츠, 즉 e스포츠가 새로 탄생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e스포츠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기존 경마 게임보다 유리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확장성. 기존 경마 게임은 국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하고 있죠. 자, NFT, 메타페스트에서 추구하는 것은 150개 국가에서 이제 경마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게임으로 확산될 수 있는 확산성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투명성. 기존 경마 게임은 기수 12명이서 단합을 해버리면 1, 2, 3등을 미리 뽑고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쉽게 일어나지 않겠지만 간혹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죠. 메타베스트는 블록체인 게임입니다. 단합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누가 1등을 할지 회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합이 불가능한 투명한 게임이 된다. 수익성. 기존의 경마는 협회가 수익을 독식을 했죠. 국내에도 마사회가 세계 3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국가가 운영을 하고 있죠. 메타패스는 그 어마어마한 이권을 참여자에게 수익을 최대한 주기 위해서 마주 제도를 둬서 개인이 마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 그래서 참여자가 수익이 증대된다. 그래서 마주가 최대의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이게 특징이죠. 네 번째, 효율성. 기존 경마는 만드는 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메타페스트는 1차적으로 첫 번째 경기장을 만드는 데는 나름대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상당히 비용이 복사해서 만들면 되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경기장에는 아직 여러 가지 배팅 그룹이나 이런 게 부족하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갈 때쯤 되면은 배팅 그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기장이 설립이 되면 가치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저비용 고효율을 이룰 수 있는 고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경마는 생명이다 보니 병들고 노화되고 죽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도축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 NFT 메타베스트는 80가지 변수를 적용해서 실제로 생명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데 근데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게임의 흥미에서는 강력하고 짜릿한 승부의 세계,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도 우리는 가미할 수 있다. 라는 게 메타패스가 추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메타패스가 전 세계를 휩쓸게 되면 경마의 새 역사를 쓰는 그런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예상해 봅니다. 자, NFT 게임 새 역사를 창조하는데 기존의 게임들, P2E 게임들 지금 유행하고 있고 코인값도 꽤 올라갔고 하지만 이제 경마가 P2E에 들어오면서 2700년 된 게임 역사. 자, 기존 게임들은 유행성이다. 근데 우리는 유행이 아니다. 한번 시작하면 계속 가는 게임이다. 따라서 우리는 달린다. 달리면서 간다. P2E이긴 하지만 P2E에서 또 그 안에 새로운 영역,
R2를 구현하고 있다. 달리면서 돈 버는 게임. 이것이 우리 메타베스트의 게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네 가지 혈통이 있고 네 가지 품종이 있죠. 그래서 레전드리, 에픽, 커먼, 레어, 커먼. 이것은 일종의 체급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체급별로 뛴다. 레전드리는 레전드리끼리, 에픽은 에픽, 레어는 레어, 커먼은 커먼끼리 경주를 하게 된다. 그리고 각각의 그 혈통에는 품종이 네 가지가 있죠. 빛 환경에 강한 말, 불 환경에 강한 말, 물 환경에 강한 말, 흙 환경에 강한 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금액이 각자 다 다르다. 그래서 경주말을 구입할 때는 최하 70불에서 약 9만원, 최고 600불, 약 72만원 정도 들여서 경주말을 구입할 수 있다. 누구나 시작하시는 분은 이 경주말을 구입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죠. 또 판매 가격도 현재는 동일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구입과 판매는 현재 우리 본사 그 홈페이지에서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픈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는 상장 예정이다. 이것이 경주마 구입 판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경주마 교배는 어떻게 되느냐? 앞말과 순말은 3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앞말은 월 2회, 순말은 월 6회 교배를 해서 앞말은 토탈 5회 교배 가능, 순말은 15회 가능하다. 출산의 원칙은 앞말과 순말 교배 시 낮은 혈통, 낮은 품종이 출산된다. 그래서 열성의 원칙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성의 원칙, 그래서 교배 비용은 약 각 그 경주마 가격의 30%에서 한 50% 정도까지, 커먼 라이트 같은 건 약 한 50% 정도 되는, 그래서 30%에서 50% 정도 경주마 가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주마 가격의 30%에서 50% 가격으로 교배 비용이 이루어졌다. 교배 비용은 누가 되느냐? 앞말이 교배 비용을 내고 순말은 교배 비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순말은 이제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이제 35%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 교배 비용을 35% 받는다. 날짜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아마 새로 프로그램이 바뀌면 그때 완벽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질문했는데 이제 한번 또 대화의 창구를 트는 의미에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아시는 분은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말 그 에픽 라이트하고 순말 에픽 워러가 에픽 워러. 자, 앞말 에픽 라이트하고 순말 에픽 워러가 교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배 비용은 얼마일까요? 1번 에픽 라이트하고 에픽 워러가 교배를 했으면 교배 비용이 얼마일까요? 예, 주진호님 역시 제일 빠르시네요. 예, 정답입니다. 109.2불, 109.2불이니까 1092개가 되겠죠? 예, 109.2불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분들은 답이, 예, 그렇죠. 손정희님, 예, 답을 많이 하시는 게 아마 답을 빨리 많이 하시는 분이 나중에 대성공을 하실 겁니다. 성공도 이 답 순서대로는 얼마나 좋아요. 자, 요번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요번에는 순말 에픽 라이트하고 앞말 아니냐, 다시 순말 에픽 어스하고 앞말 커먼 라이트가 교배를 했어요. 그러면 무슨 혈통, 무슨 품종이 나올까요? 어떤 말이 나오죠? 에픽 어스하고 커먼 라이트가 교배됐다. 말이 조금 어려우시나요?
에픽 어서 커먼 라이트가 교배됐어요. 어떤 말이 나오죠? 그렇죠. 커먼 라이트 뭐 커먼 예, 뭐 답 많이 나왔는데 예, 여러분이 답을 맞췄습니다. 커먼 어스가 나옵니다. 열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에픽 라이트 에픽 라이트 에픽 어스 커먼 라이트 하면 라이트하고 어스 하면 어느 게 열성이죠? 어스죠. 그리고 에픽과 커먼이 어디게 열성이죠? 커먼이 열성이죠. 그래서 커먼 어스가 답이다. 예, 각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답이 틀렸다면 다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 이해를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경주마 사육으로 가면 일단 이제 말이 출전을 해서 1등을 하려면 능력치가 있는데 능력치가 써야 되겠죠. 그 능력치를 표시하는 게 FS, MS, LS, 뭐 퍼스트 스피드, 미들 스피드, 라스트 스피드 뭐 이렇게 되나요? 자, 선행, 지구력, 추입이라고 표현하는데 출발할 때 박차고 나가는 순발력, 그 다음에 계속 달리는 능력, 그리고 막판 스피드 이 세 가지로 우리 능력치를 나누고 있죠. 기본 체력은 약 5에서 7에 출전하면 체력이 소진된다. 한 번 할 때마다 1000분의 1씩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은 게임이 나가면은 판판이 깨진다고 해요. 그래서 제대로 1등 한번 해보려면 3일 정도 휴식을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영양제를 제대로 한번 먹이던가 해서 보충을 하고 나와야 된다고 되는 걸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능력치, 지금 능력 가능치는 뭐냐? 커먼 어스, 커먼 레어, 에픽, 레전드리가 수치가 다 다르죠. 자, 에픽하고 레어하고 막 경주는 무조건 에픽이 됐습니다. 왜? 능력치가 완전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점수, 나의 말은 능력 가능치가 얼마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의 모든 말들은 이 능력 가능치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능력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경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근육이 아직 탄탄하진 않아요. 근육이 형성되진 않았어요. 자, 뭐냐. 지금 각 박스 안에 지금 들어가 앉아 있잖아요. 지금 말 경기 뛰어본 적도 없잖아요. 말 경기를 뛰면서 근육이 키워지면서 실제 능력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능력 가능성이 뭐냐? 그냥 DNA 개념이에요. 앞으로 커갈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다 이렇게 보고 현재 말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스타트를 하면은 어느 말이 1등 할지 아무도 모른다. 점수가 낮다고 해서 1등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종말을 선택할 때 꼭 점수가 높은 말을 꼭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경주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점수 높은 말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빨리 성장하고 할 겁니다. 근데 실제 능력치는 요 능력치 세 가지 점수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속성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80가지 속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1등을 누가 할지는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건초, 당근, 비타민 뭐 등등 주는 걸로 돼 있죠. 자, 경기장 운영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뭐 단승식 1등 맞추기 이것이 주가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홀수 짝수 홀수가 1등 하면은 홀수에 걸었으면 당선이 되고 짝수가 1등 하면 짝수에 걸었을 때 당첨이 되는 그런 그래서 홀짝은 최고 많아야 뭐 50%의 확률인데 내가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50% 확률이다. 그래서 홀짝 게임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경주가 많이 진행됨에 따라서 아마 지금 이 게임은 더 확장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경기장 운영은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운영되는데 구글의 온도와 구글의 습도 그것이 어떤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 환경과 물 환경은 온도에 따라서 서로 그 환경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온도를 지금 몇 도로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30도라고 예상한다면 30도 이상이면 불환경 말이 속도가 빠를 거고 뭐 예를 들어 30도라고 가정했을 때 30도 이하는 빛 환경이
더 속도가 빠를 거고, 뭐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말의 속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불 환경에 어떤 경기장이 형성됐을 때는 우리 파이어를 내보내면 걔를 그냥 본격적으로 그냥 계속 그때 내보내면은 더 일동할 확률이 커지겠죠. 그리고 습도에 따라서 뭐 비 오는 날, 뭐 아니 건조한 날 이렇게 있을 텐데 습도에 따라서 물 속성과 풀 속성은 나눠진다고 합니다. 자, 요것이 그래서 온도와 습도라는 변수를 갖고 이렇게 경기장 환경에 따라서 나의 말이 속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면 경기장에 대한 내용은 거의 충분히 알 수 있다. 자, 이제 오늘은 약 반 정도 지났네요. 집중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그 프렌의 속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잔 말이죠. 우리 프렌이 다른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프렌과 다릅니다, 분명히. 상당히 달라요.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프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렌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프렌이 처음에는 저도 이해하기 쉽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 함께 공유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프렌은 어떻게 비교 분석이 일단 개념적으로 어떤 거가 보죠. 메타페스트와 금융 타사를 비교를 해볼게요. 뭐, 물류 다단계, 이건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죠. 물류 다단계는 그냥 건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제품, 판매를 하고 남는 수익을 나눠 갖는다. 사업자와 회사가. 자, 근데 금융 타사. 대개는 금융 다단계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뭐 다단계 형태가 아니다 할지라도 비슷해요. 마케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순환 프렌. 매출을 하면은 누가 투자를 하면 투자죠. 자,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죠. 회사에 투자를 하면 그 중에 일부를 수당으로 주고 그리고 뭐 200%, 300% 준다. 이런 순환 프렌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순환 프렌은 이 순환 프렌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재테크는 지구상에 있다 없다? 없다. 너무 심한가요? 거의 없다. 거의자를 붙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럼 그건 무슨 의미냐?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코인 판매. 코인 판매는 유저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 관건이죠. 과연 유저가 있을까 없을까? 유저가 없다면은 결국 우리들의 각자의 리그 속에서 코인 가격을 올렸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 결국 왜 그러면 유저가 없는데 유저가 없거나 하는데 이 코인 판매가 이루어지느냐? 코인을 통해서 돈을 걷자라는 주최 측의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것도 좀 위험한 부분이다. 채굴. 세 번째는 채굴 형태인데 뭐 이거는 본질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역시 채굴이라는 것은 코인의 범주란 말이죠. 그러면 그 코인이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는 코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비트코인 채굴한다. 생태계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이더 채굴한다. 생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을 코인을 채굴한다. 좀 위험할 수 있다. 어쨌든 그래도 채굴은 뭐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정도인데 자,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거죠. 회사는 금융투자, 작은 준비로도 순환 마케팅 뭐 작게 준비해서 시작할 수 있어요. 코인 판매 별로 거기에 투자되는 거 없어요. 채굴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채굴 형태도. 그런데 만약에 좀 문제가 됐다면 그 리스크는 누가 감당하느냐? 투자자가 감당합니다. 회사는 그동안에 돈을 좀 걷었죠. 그래서 무너져도 회사는 그동안 더 번 것이 하나의 자기네 뭐 자산이 됐다 이러는데 자빠지면 누가 리스크가 된다? 투자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라는 건데 메타버스 다시 가볼까요? 자, 우리 메타버스는 NFT 게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게임의 객체가 아니고 주체로서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P2이다. 플레이 투 원이다. 게임을 즐기면서 돈을 버는 거다. 그리고 참여자 우선의 플레이다. 그래서 이런 순환이라든가 이런 마케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메타패스는 회사가 엄청난 기술력으로 지금 이 플랜을 만든 겁니다. 이것은 이 10년의 노하우, 그리고 약 한 5년의 블록체인 컨설팅, 그리고 VCC 거래소 운영의 그 노하우, 그래서 코인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이 없으면 만들기 어려운 그런 경기장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기술, 거의 최고 수준의 기술력, 그리고 엄청난 자금, 그리고 인력을 필수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잘못될 리는 없지만 잘못된다고 할지라도 잘못되면 회사가 잘못된 투자자는. 자, 왜 우리가 예를 들어 말을 한 마리 샀어.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물건을 산 겁니다. 물건을 산 거예요. NFT 물건을 산 겁니다. 디지털 파일을 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루한 원숭이 한 마리가 4억인데 걔네가 쓸모가 있느냐? 커뮤니티의 위력에 의해서 계속 뭐 에어드랍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쓸모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말을 한 마리 구입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커뮤니티에 의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경기장 나갔을 때 엄청난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회사가 어떤 시스템을 안 돌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NFT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다른 회사가 또 이 시스템을 돌린다면 우리는 이 말을 갖고 다른 회사 경기장에 가서 또 경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NFT 말은 그냥 그대로 상품이고 우리는 확보를 했고 회사와 관계없이 우리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유는 그대로 유지한다. 우리 물건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것이 기존 금융사와 우리하고 다른 법이다. 회사가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우리들은 리스크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자, 그리고 활동의 주체는 지금 얘기를 했지만 활동의 주체는 금융타산은 회사입니다. 돈을 회사에게 맡기면 회사가 재테크를 하고 코인 가격을 상승시키고, 그리고 잘못됐을 때 그런데 리스크는 항상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참여자가 활동해서 일한 만큼 버는 겁니다. 리스크 제로입니다. 본질적으로 리스크 제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자. 프레는 매출이 이루어지면은 금융이 이루어지면 일단 수당을 30%든 40%든 50%든 주게 됩니다. 그럼 원금 회수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 마케팅에서 시제가 중단됐을 때 그냥 끝나버린다. 2번, 3번 가격이 하락되면은 끝나버린다. 그래서 가격 하락이 항상 우려가 되겠다. 코인 상장하면 가격 떨어져 뭐 이런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나와 있어요. 그것은 선입견입니다. 어쨌든 가격 하락되면은 되는 우려가 이런 것들에서 있는데, 자, 우리는 무엇이 우리 플랜의 성격인가? 무엇으로 우리는 소득이 되느냐? 회사가 가져가야 될 수수료를 참여자에게 분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 개념에서 우리가 말을 샀다고 해서 그 산 금액에서 뭘 띄워주는 게 없어요. 말 산 금액에서 수당을 주고 하는 게 아예 없어요. 즉 원금에서는 아예 없습니다. 무엇이냐? 수수료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수수료를. 그건 조금 이따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 프레는 경기장이 완성되고 회사는 경기장이 완성되고 확정해 나가고 새로운 경기장이 만들어질 때마다 엄청난 이제 부가 창출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몫의 수수료를 우리한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우리 메타패스트다. 조금 이렇게 다시 나오죠. 수익성은 게임의 특성상 상상을 초월한 수익이 되는데 금융타산은 제한적 수익이다. 하루에 1%씩 뭐 하루에 2%씩 해가지고 한 달에 30% 나온다고 60% 나온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뛰어들지만, 그러나 그건 리스크를 감수하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한 달에 몇 프로가 날까? 조금 이따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자, 안정성에 있어서는 우리는 리스크 없는 장기 플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이제 메타패스트가 나왔습니다. 신시대의 사업이 나왔습니다. 즉 NFT 게임이 드디어 대한민국에도 이제 소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시대 사업인데, 여태까지 있었던 것은 NFT가 나오게 되면 구시대의 투자다라고 생각해도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어떤 수익의 몫이 있을까요?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했네요.
자, 경주마 첫 번째 수익은 본인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이뤄내는 겁니다. 금융타산은 회사에다 돈을 투자를 해요. 그러면 회사가 운영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나온다. 라는 거에 우리는 어떠면 선입견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돈 나온다라고 여태까지 해왔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내가 투자를 하고 내가 경주마를 구입을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소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말 값도 올라가지 않을 뿐더러 소득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본인 활동을 해야 돼요. 즉 게임, 이것을 우리가 활동을 게임이라고 한다면 게임을 즐겨야 돼. 그래야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데서 보면은 지나가는 계열사가 많잖아요. 매출을 딱 쳐놓고 뭐 한 열흘 있다 와가지고 나 돈 얼마나 불어놨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는 말을 딱 사놓고 나 돈 얼마나 불어놨어?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그건 다른 회사나 되는 거고 우리는 교배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활동이 주가 되는 거죠. 교배를 했을 때는 암말 같은 경우는 한 마리 600불이 교배를 하면 180불을 갖고 새로운 암말이 태어나죠. 그때 이 180불을 판매를 하게 되면은 약 한 250불의 수익이 된다. 순말은 매번 교배할 때마다 돈이 되는데 그것을 합치면은 약 450%에서 500% 수익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활동, 경주 참여해야 된다. 1등을 했을 때 16% 배팅 금액에 2등은 3%, 3등은 1%인데 어저께 질문하다 보니까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배팅 금액이 질문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건 한번 하고 가야겠죠. 자, 배팅 금액이 이번에 조금 어저께 너무 쉬웠으니까 오늘 조금 계산 좀 할 수 있게 해볼까요? 배팅 금액이 내가 레이스에 참여를 했다. 배팅 금액이 500만 원이 배팅 금액이 들어왔다. 500만 원. 내가 커먼인데 커먼 라이트야. 커먼인데 경기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500만 원이 배팅에 들어왔어요. 500만 원이. 그랬을 때 내가 말을 잘 육성해가지고 치워놨기 때문에 1등을 했어요. 1등. 드디어 1등을 했어요. 12명 중에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커먼이 1등을 했다. 커먼의 값은 10만 원, 12만 원밖에 안 되죠. 12만 원짜리가 레이싱을 해가지고 1등을 했어요. 근데 그 레이스에 500만 원 배팅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커먼이 받는 수익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커먼이 받는 수익 얼마?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먼이 받는 수익. 자, 12만 원짜리 떴습니다. 그렇죠. 계산 잘하시네요. 예. 80만 원입니다. 80만 원. 12만 원짜리 말이 뛰어가지고 1등을 했는데 아주 작은 배팅 500만 원. 500만 원짜리면 그렇게 많은 배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12만 원짜리 말이 그 경기에서 받아간 게 80만 원이다. 퍼센트로 치면 한 700% 되나요? 한 650% 되겠네요. 그 정도 한 번 경기에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일상이 돼가지고 얘가 나가가지고 툭하면 1등 해가지고 12명하고 싸워서 맨날 2등 해가지고 와. 그러면 그래가지고 커먼이 뭐 한 번에 80만 원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80만 원 받고 또 뭐 100만 원 받고 뭐 이렇게 해서 한 달 내내 벌었더니 한 10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이 커먼 12만 원짜리 말이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오네. 그럼 이 12만 원짜리 얼마까지 얼마면 팔겠나? 얼마면 팔겠냐 이거죠. 여러분은 얼마면 팔겠어요? 얼마면 팔까요? 한번 채팅창에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12만 원짜리인데 샀는데 한 달에 벌어오는 게 맨날 나가서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한 달 벌어온 총 수익이 1000만 원이 됐어. 그러면 얼마에 판다? 얼마에? 1억. 그렇죠. 안 팔아요. 예. 안 팔아요. 맞습니다. 3억. 예, 그렇죠. 예. 좋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값. 가만 놔두면 계속 1000만 원씩 벌었는데 이 1000만 원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네, 배팅 금액은 계속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 한 마리가 2천만 원을 벌었을 때 3천만 원을 계속 벌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1억이 그런데 돈이 필요해. 아파트 잔금이 필요해. 한 마리 팔면 뭐 1억에 팔 수도 있고 2억에 팔 수도 있는데 1억에 내놓으면 아마도 1,000만 원 벌어오는 말 1억이면 살까요, 안 살까요? 사겠죠. 자, 이것이 우리의 게임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이루어진 게임입니다. 이 활동을 안 하면 돈이 안 돼요. 활동을 하면 이런 정도의 돈들이 들어온다. 여태까지 있었던 게임인가요?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곧 경험해야 될 것이다. 자, 그래도 우리가 상금, 배팅 금액에 대한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배팅이 들어오면, 만약에 1,000만 원 배팅이 들어오면 배팅자, 즉 1등 맞추거나 홀짝 게임에 참여한 1등 맞추는 자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50%를 떼어가지고 500만 원을 떼어가지고 분배를 해줍니다. 그 들어온 금액만큼 분배를 N가로 해가지고 분배를 해주죠. 그리고 경주마에게 상금을 줍니다. 25%의 상금을 준다. 직급자에게 15%를 준다. 따라서 직급이 되면 여기도 엄청난 수익이 되겠죠. 그리고 대상, 그랜프리 대상에게 10%를 유보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 200회 정도 뛴다고 하면 10%, 한 2,000%, 한 30일 동안 또 그걸 모은다고 한다면 뭐 6만 프로에 대한 대상, 유보금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그랑프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마도 최하 매덕, 잘하면 몇십억, 경우에 따라 몇백억까지 갈 수 있는 게 그랑프리 대상이다. 그랑프리에서 우승했다. 그냥 완전히 뭐가 바뀌는 거죠. 인생이 바뀐다. 강남의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보고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12만 원짜리가 우승해가지고 몇 번 우승하고 실적이 계속 나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1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NFT 경주마 가격 상승을 위해서 엄청난 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 즉 말을 열심히 키우면 된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된다? 경매 시스템이 가동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메타이프 코인의 가격은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되면 말을 살 사람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근데 얼마큼 나온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사기 시작했죠. 말을 살려고 줄을 설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말은 부르는 게 값이 될 거고 말값은 올라갈 거고 이렇게 선순환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면 말을 사는데 뭐가 필요하다? 메타이프가 필요해. 교배를 할까 안 할까? 많은 사람들이 교배를 하게 되겠죠. 교배해가지고 말을 팔아야 될 거니까 새로운 사람들한테. 그러면 또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메타이프가 필요해. 배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메타이프가 필요해요. 자, 메타이프는 이미 생태계를 구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상장이 됐는데 생태계가 있다 없다? 이미 생태계가 있어요. 그 말을 구입하거나 교배를 하려면 이제는 앞으로는 L뱅크에 가서 메타이프 코인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구입하고 교배를 해야 됩니다. 이미 생태계가 형성된 상태죠. 그런데 배팅 그룹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생태계는 순식간에 확장이 되겠죠. 따라서 메타이프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다?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다. 라고 얘기하지만 한 달 후에는 엄청나게 올라갔다 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런데 회사는 전략적으로 10배까지는 뭔가 전략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번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벤트가 이루어지겠죠. 5번째 수익은 다양한 이벤트, 준교육 참여하면 20개씩 주는데 자, 요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인 활동이 아니라 산하 활동에 의해서 내가 수익이 된다. 자, 그러면 내가 소개를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에이전시가 됐어요. 에이전시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내가 이제 여러 사람을 추천했겠죠. 추천했더니 그분들하고 더불어서 열심히 이 본인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산하에서 아까 얘기한 커먼 한 마리를 열심히 키웠더니 얘가 1등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아파트 잔금이 필요해가지고 1억에 팔았어. 나는 내가 소개한 거는 소개해가지고 그분이 12만 원짜리 커먼 하나 샀는데 그분이 그걸 1억에 팔았어. 그러면 회사는 수익이 엄청 남았잖아요. 국가로 치면 세금 한 40%, 50% 떼야 되는데 회사는 말을 판매를 했을 때 자, 판매자가 엄청난 수익이 남기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띄게 됩니다. 몇 프로를 띈다? 말을 판매를 하면
현재까지는 5%만 뗐는데 이제 앞으로는 20%의 수수료를 띱니다. 그러면 내 하부에서 어떤 사람이 아니면 내가 추천한 사람이 12만 원짜리를 구입을 해가지고 1억짜리 말 돼가지고 드디어 팔았어. 그러면 내가 추천한 사람이 팔았으면 나한테 수당이 얼마가 올라간다? 10%가 올라. 10%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요. 그분이 투자한 게 12만 원 투자했는데 나한테 1,000만 원 수당 올라오네?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위에 이제 에이전시가 됐어요. 그래서 산하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막 아파트 잔금 필요해가지고 1억에 팔기도 하고 5천만 원 팔기도 하고 1,000만 원에 파는 인원들이 막 나와. 그러면 그분들이 판 금액의 5%가 나한테 수당이 올라와요. 여기에 무슨 리스크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나는 엄청난 수익이 되지만 이 수익은 리스크의 어떤 매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수수료에 의해서 내가 받는 거예요. 수수료 뛴 것 중에 5%를 받는 거죠. 에이전스의 수익, 말 구입, 말 판매, 나의 하부에서 말 판매에서 이루어진 수익 어마어마하겠죠. 만약에 제대로만 되면 총판 어드밴스는 더 클 겁니다. 월드 더 클 거고. 자, 이렇게 말 구입 수익은 토탈 수수료 20%를 떼어가지고 주게 되는데 앞으로 기대될 만한 그런 수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꿈을 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말 교배 수익. 말 교배는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겠죠. 말 교배를 하게 되면 교배비를 당연히 내야 됩니다. 누가 낸다? 암말이 낸다. 그런데 말 교배비는 예를 들어서 암말 같은 경우 600불인데 180불의 교배비를 내고 600불짜리 말이 나오니까 그 교배하시는 사람은 수익이 엄청 있으니까 판매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교배도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나의 사하나에서 교배도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때 말 교배비로 나온 금액은 회사가 원래는 다 가져가야 되는 거죠. 교배비를 회사가 가져가야 되는 건데 회사는 30%의 몫만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건 소각용으로 쓴다는 또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30%가 가져가고 나머지 70%를 또 우리에게 풉니다. 그래서 교배한 순말, 교배한 순말한테 당연히 풀어야 되겠죠. 교배한 순말 35% 교배한 순말한테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35%를 에이전시, 총판, 어드밴스, 월드에게 이렇게 8.75%씩 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에이전시 됐을 때 내 산하에서 교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에이전시한테 올라오는 수익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구간 수익, 마구간은 마구간은 2번 이상 교배하려면 마구간이 꼭 필요하지. 그래서 48불에 마구간이 내고 또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할 때도 마구간이 필요하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또 나오겠지만 어쨌든 금액은 48불이다. 회사가 24불만큼 가져가고 또 이렇게 직급자들한테 반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구간 수익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배팅 수익. 그것은 내 하부에서 어떤 분이 이제 배팅을 하러 왔다. 100만 원을 갖고 배팅을 하러 왔다. 근데 그분이 실제 따고 잃고 하다 보니까 실제 배팅이 1,0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내가 에이전시일 때 나한테 올라오는 금액이 얼마다? 75만 원이다. 총판일 때는 35만 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팅 수익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회사는 그때 가져가는 게 딱 0.5%밖에 안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말 구입, 말 판매할 때 이루어지는 수수료, 교배할 때 있는 수수료, 마구간 수수료, 배팅 수수료, 이 수수료들은 원래 교배비는 앞말이 순말이 가져가야 되겠지만 나머지들은 다 회사가 가져가야 할 그 몫인데 그거를 직급자한테 풀었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 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더라. 그래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맹점 조건은 추천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곧 새롭게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 활동을 활발하게 했을 때 돈이 되고 그 다음에 산하에서 활동이 활발할 때 돈이 된다. 따라서 그러면 나는 산하 교직 관리를 한다 안 한다 해줘야 되겠죠. 자, 말 구입, 말 판매 이런 것도 도와줘야 되고 교배도 도와줘야 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자, 요것도, 요거는 이제 이미 설명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코인 가격은, 이것도 이미 설명한 거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메인넷이라는 코인은, 투자자 대비 사용자가 있다. 그런데 메인넷을 하지 않은 일반 코인들은, 세계 코인들은 투자자는 있는데 사용자를 만드는 게 무지 어렵다. NFT 게임은 투자자는 있는데 유저가 우리는 이미 시작하자마자 유저를 갖고 가는 거죠. 우리 자체가 다 유저입니다. 예, 메타입 코인 갖고 구입도 해야 되고, 교배도 해야 되고, 마법관 비용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액세서리가 많이 나올 때 액세서리도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미 생태이고, 배팅 그룹이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거대한 생태계가 구축된다. 그것처럼 NFT 토큰이 야말로, 지금은 NFT 토큰이 최고의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 트론 기반의 토큰을 만들었고, 그리고 현재는 120원에 판매를 했고, 이거는 이제 이미 오늘 내일부로 마감을 될 것 같은데, LDN크에 상장하는 순간 이 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그 코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글피 정도 되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각자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인에 대한 분배, 지금 현재 판매된 거는 약 2%밖에 판매된 게 없다. 자, 이제 메타입의 가격을 예측해 볼까요? 사자, 팔자. 사자 세력은 LDN크에 상장하는 순간 LDN크에서 기존 세력들이 있죠. 뭐 30억, 50억, 100억 들고서 새로운 코인 나올 때마다 분석해가지고 좋으면 계속 끼어들기도 하고 그런 세력. 또 개미들. 그 안에 있는 많은 코인 투자자들이 새로운 코인, 특히 NFT 게임 코인이다 하면 굉장히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것은 홍보 수위에 따라서 이들이 얼마만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사자 세력이 엄청 커질 수도 있고 서서히 커질 수도 있고 그러겠죠. 어쨌든 사자 LDN크에 상장했기 때문에 사자 세력은 엄청나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아무도 메타에프 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거죠. 두 번째, 우리들 말 구매, 교배, 마법관 또 액세서리를 살려고 하는 우리들은 이제 앞으로는 메타에프 코인을 LDN크에 사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또 사자 세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규 베팅 그룹이 들어왔을 때 어마어마한 사자 세력이 생깁니다. 팔자 세력은 프리세일 했는데 락이 걸려서 지금 나올 물량이 없어요. 준교육 등에서 뭐 풀리죠. 그건 미미하다. 또 그 외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이 사자 세계는 미미할 것이다 예측되죠. 그래서 또 코인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팔자는 자제하겠죠. 그렇다면 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 각자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타입 코인 이 정도면 무슨 놀이다? 꽃놀이피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가 한번 싹 씻고 지나갔어요. 자,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까요? 요거를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메타페스트 어쩌면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대단한 기회가 될 거고 줌 교육을 코인 받기 위해서 들어와 가지고 켜놓기만 하고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또 기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회를 우리에게 온 기회를 어떻게 하면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성공 전략은 각자 다양하게 펼칠 수 있습니다. 각자 가진 그런 그 노하우로다가 펼치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정리를 해봤어요. 일반적인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정리를 해봤고 참고로 해서 여기에다가 각자 살을 붙여서 또 성공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혼자서 또는 그룹이 모여서 한번 각자의 성공 전략을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라고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은 준교육을 생활화하자. 이미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준교육이 생활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제 천명을 했죠. 준교육은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왜냐하면 줌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드려야 됩니다. 준교육에서 얻어지는 것은 1차적으로 지식을 습득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좋은 것은 줌 동영상을 중교육 끝나자마자 줌 동영상을 띄워주잖아요. 그래서 그 줌 동영상도 활용하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매일매일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만약 중교육을 안 들으면 비전이 또 약해져요. 혼자는 항상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오면서 줌을 들으면 또 공유게 되죠. 그래서 중교육 생활하면서 뭔가 내 정신 무장을 하고 지적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교육 생활화. 두 번째, 1차적으로는 누구든지 자, 오늘 처음 들어온 사람이든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든 1차적으로 경주마를 구입하고 교배하고 경주에 참여하는 것을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네 가지 혈통은 누구나 다 확보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오늘 줌을 들으신 분들은 네 가지 혈통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약간 전산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어저께까지 잘 이게 되질 않았는데 어때 구입은 좀 가능해요. 구입은 가능한데 판매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판매가 이제 좀 좀 이렇게 판매가 좀 내는 게 전산이 약간 트러블이 있어서 아직 많은 판매량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구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 네 가지 활동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기 참여는 경기가 시작되면 생활을 해서 내 경주 말을 계속 근육을 단련시키고 튼튼하게 하고 능력치를 향상시켜야 됩니다. 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짜로 주어지는 거는 위험하다. 회사에 투자를 하고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는 메타에프 토큰을 확보하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이것은 어쩌면 개인의 영역입니다. 뭐 누가 이거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각자 개인이 판단해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경주마도 확보하고 메타에프 토큰도 확보했다. 메타에프 토큰이 확보 안 했다고 해서 성공 전략이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개인의 영역으로 보고 자, 네 번째는 자, 여기부터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현재 형성된 거는 추천인이 거의 다 대개 다 있을 겁니다. 추천인 없이 이 정보를 받은 사람은 거의 있겠죠.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형성된 나의 추천인과의 어떤 그룹 또는 개인적인 관계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뭔가 협치의 개념까지 가야 돼. 나한테 없는데 저 사람한테 있는 거. 특히 우리는 협치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 좀 어려워요. 좀 복잡해요. 감성적인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이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거고, 지적인 사람은 꼼꼼히 다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꼼꼼히 다 파악한 사람이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협치가 많이 필요하다. 일단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그리고 이제 말을 구입을 했어. 한 마리 가지고 있을 때는 관리 별로 어렵잖아요. 근데 10마리 가지고 있다. 조금 관리가 복잡해지는데 50마리를 가지고 있다. 관리가 복잡해져요. 그런데 내가 교배를 하고 나오다 보니까 나는 하다 보니까 이놈 어스만 많이 가지고 있어. 어스만 10마리 가지고 있네. 어스 그다음에 어스 다음이 뭐죠? 예, 워터만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라이트만 왕창 가지고 있어. 그럼 서로 뭔가 협치를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서로 뭐가 이루어지면은 좀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이득이 되는 사람들의 모임을 갖고 거기서 노하우도 교환하고 실익도 공유하고 성공 사례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했을 때 내가 자꾸 요령이 생기고 노하우가 생기고 성공에 다다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거버넌스 모임, 셀 모임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주마가 이제 많아지면 개인 실적들이 많아지는데 관리 리스트를 작성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꼭 필요해요. 그래서 개인별로 기록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경기 참여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중교육 들어가고 경기 참여시키고 협치 모임에 자꾸 참여해서 자꾸 노하우도 공개하고 가지고 있는 거 서로 공개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서 놓치지 않게 하나하나 빠지니까 내 상황을 빠지지 않게 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을 더 채워야 되나 교배를 하려면 뭘 교배를 해야 되고 또 구입하려면 뭘 구입해야 되고 그리고 흘러가는 흐름이 자, 이 시스템은
회사가 운영을 하고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거지만 이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커먼이 유리한지 레전더리가 더 유리한지 그것도 아직 몰라요. 시작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노하우와 서로 정보 교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마 개인 시기의 관리 리스트 작성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꾸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산하 활동에 대해서 엄청난 메리트가 있죠. 이제 홍보 활동에 매진하라. 이것은 아마 조금 뭐 네트워크를 해봤던 거 활동해보신 분들은 다 전문가 수준일 거예요. 저보다 더 훨씬 더 전문가 수준이에요. 각자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노하우대로 자료도 활용하고 SNS도 활용하고 또 인맥도 동원하고 그런데 내가 아는 기존의 인맥들보다도 어떤 사람은 길거리 캐스팅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뭐 적절하게 여기에 맞는 인원을 동원해서 홍보활동에 매진해서 산하를 많이 두게 되고 직급을 가게 되면 또 거기에서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거 확인했죠. 그래서 6번째는 홍보활동에 매진하라. 마지막으로 뭐죠? 조직 관리를 구축해서 하부 조직에게 1단계에서도 6단계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이런 부분을 뭐죠? 복제 시스템을 만들어내게 되면 큰 사업자, 큰 성공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 관리를 구축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전환인데 7단계로 해봤어요. 그런데 각자 가지고 있는 성공 노하우는 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각 그룹별로 성공 뭐 5단계 전략이든 8단계 전략이든 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저 제시를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게 뭐죠? 무슨 노하우일까요? 5번 경주마 개인 실적 관리 리스트 작성하는 그 노하우 팁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게 합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뭡니까 레전드리, 에픽, 레어, 커먼 이렇게 4가지 혈통으로 나눠봤죠. 그래서 효율적인 경주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이트 안에서 보면은 내 말이 도대체 몇 마리인지 점수가 얼마인지 레전드리가 몇 마리가 있고 커먼이 몇 마리가 있고 내가 분포가 어떻게 돼 있고 이 라이트 파이어 어스 워터 어스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자체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관리표에 의해서 관리한다면 좋겠더라고 해가지고 제가 작성한 거를 한번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점수도 제일 높은 점수에서 낮은 점수까지 쫙 있고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하시면 되고 뭐 응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필요 없는 게 있다 하면 또 빼버리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페스트는 이제 오늘로 준비 기간 끝 내일부터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된다. 우리는 새로운 경마의 새 역사를 쓰는 거기에 동참을 했다. 그리고 그 새 역사는 어떻게 쓰여지느냐 기존의 경마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NFT 게임을 진행하는 거고 우리는 게임을 진행하는 거다. 그런데 그것은 스포츠다. e스포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e스포츠를 즐기는 거고 배팅 인원은 어떤 분들이다?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들어오는 분들이다. 그래서 마치 어떤 거냐? 배팅 인원을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행을 갔다 오면은 왜 사람들은 여행을 가죠?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물론 뭐 거기서 뭐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또 다른 차원이죠. 좀 즐기고 여행을 즐기고 또 스트레스도 풀고 여러 가지 그 엔터테인먼트 차원에서 갔다 오죠. 그러면 또 힘이 나고 그래서 어떤 즐기는 차원에서 여행을 갔다 옵니다. 그때 비용을 쓰죠. 자, 이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즐기는 차원에서 와서 배팅을 해가지고 돈을 벌기도 잃기도 하지만 그때 있는 것은 즐기는 수준이면 이건 그냥 스포츠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너무 과하면은 사양성이 됩니다. 그래서 즐기는 차원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잃는 개념이 전혀 없다. 따는 개념밖에 없다. 프레이트 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도전해서 여러분이 게임에 도전하는데 엄청나게 큰 성공도 가능하다.
정말 큰 성공을 하려면 사업자답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성공의 7단계 이런 거를 보면서 성공을 꿈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오늘 좀 늦었는데 조금 죄송하고요.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주인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